저기요. 여기 이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 저기 선생님, 저 잠시만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어머님, 이 학생, 저기 친구. 어느 추운 겨울날 취기가 도는 아저씨들이 나를 흘끔 보고는 그러셨어. 아유, 저것들, 세상이 요즘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길바닥에서 저러고 있네. 내 나이 20일 때 세상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이 인공지능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줄곧 걸어가는데 내 주위의 풍경이 자꾸 변해요. 이제는 나도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은 이제 AI가 다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일은 AI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AI가 우리의 이야기를 나와 당신의 두 손을 이렇게 맞잡고 마음을 다해서 들어줄 수 있을까요? AI한테 물어봤어요. 비영리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랬더니 AI가 돈 안 되는 일은 답을 안 한대요. 기술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기술 변화보다 빨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딛는 이 발자국이 기술 변화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네, 두 번째 세션, 이번 세션에서는 챗 GPT 등 기술 변화에 따른 비영리 가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패널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누구나 데이터의 김자유 대표님, 그리고 두 번째 패널로서 비영리 IT 지원센터의 정지훈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 토크 콘서트를 이끌어가는 모더레이터로서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박종웅 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박정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시작할 때 좀 긴장이 될 텐데 진행하면서 아마 세 명 다 많이 긴장이 풀리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긴장 푸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얘기한 건 아닌데 세 명 다 아이패드를 준비해서 와서 역시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좀 시간 관계상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뉴에이즈 이야기 너무 좋으셨죠? 네, 제가 그 뉴에이즈 후원회원 빌더입니다. 여러분도 뉴에이즈 빌더가 되시면 이 모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얘기 드렸고요. 네, 챗GPT 제목에도 있었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더 큰 카테고리는 이제 생성 AI라고 하죠. 이 생성 AI의 발전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산업혁명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접근성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접근성이 어떤 거냐면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이런 가치를 접근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술에 있어서.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기능이나 코드를 배우지 않아도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으면 바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인 건데요. 저도 이전에 이제 1시간 걸리던 일을 때로는 5분 만에 이제 끝내곤 하는데 챗GPT를 써서 그럴 때마다 가끔은 좀 두려운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행사에서 하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앞서서 이제 마임을 하신 분, 1인극을 하신 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챗 GPT로 인해서 잃어버릴 일자리에 대해서 그런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챗 GPT로 잃어버릴지도 모를 일자리에 도조차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는 3분의 2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고민은 이 사이 어디쯤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봤고요. 보통 이제 기술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조직 차원에서 새로운 기회나 성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주제에 맞춰서 그 시각을 좀 조직 안으로 돌려서 기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무언의 대화들을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질문하시고 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패널분들께 첫 번째 질문을 바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나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모금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공익 활동가들이 디지털 역량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누구보다 디지털 전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신데 비영리와 관련해서 요즘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한 소개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나 데이터 대표 김재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누구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영리 조직이 영리하게 좀 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적정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비영리 조직에서 홍보와 모금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 온라인 마케팅이 왜 이렇게 비영리 조직에서 힘들까, 그걸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영리에서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까, 이제 그 얘기는 굉장히 진지하게 많이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좀 더 잘할까, 이제 그런 논의는 많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느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제 화두였고 그런 생각하는 게 저는 즐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만 하면서 좀 먹고 살 수 없을까 이제 쫓다 보니까 누구나 데이터를 창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이제 비영리 조직들이 특히 이런 홍보와 모금 파트에서 잘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온라인 모금을 위한 홈페이지나 모금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캠페이너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했으면 그 콘텐츠들이 진짜 모금으로 이어졌는지 그런 효과를 정확하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오늘의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 뭐냐, 그거 이제 여쭤보셨는데 제가 하나 그래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챗 GPT, 우리 제목에도 있는 이 기술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잘 개인적으로 아는 사회복지사이시면서 스마트워크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김종원 선생님께서 이제 들려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챗 GPT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특이 행동을 하게 되죠. 이제 요즘에 뭐 도전 행동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도전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매 건건이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런 것들을 매번 이제 일지에 이제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장애인들 지원할 때 활용하는 자료로 중요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원래는 이제 장부에 표로 해서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매번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에서 어떤 행동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녹음 버튼을 바로 눌러서 이제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자면 뭐 진수가 9월 14일 오늘 저녁에 영화관에서 관람을 하다가 갑자기 뭐 소리를 질렀다. 왜 소리를 질렀냐? 그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소리를 질렀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말로 하면 그게 그대로 받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챗 GPT로 전송이 돼서 챗 GPT는 분류를 해주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그 무슨 행동을 했고 그리고 왜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현재 그 서울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다수의 장애인들 지원할 때 현재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전보다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저희도 이런 이제 챗 GPT와 같은 이런 AI가 그 비영리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실질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오늘은 우리가 실제 사례 위주를 좀 많이 들려드리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맥락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어떤 기술 디지털 전환이라 할까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너무 목표 지향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되게 잘 세워지는데 그러면 첫걸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을 쓰지 않게 돼서 사실 오늘은 첫걸음을 어떻게 찍을 수 있으면 좋을까라는 쪽으로 얘기를 부탁드렸는데 너무 얘기 잘 해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다음은 지훈님께 한번 질문과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비영리 IT 지원 센터는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조직들이 시민과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ICT 자원을 연결하고 지원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공익단체들의 IT 인프라를 또 지원하고 장비도 컨설팅해 주시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사례들, 다양한 스펙트럼의 조직을 만나서 도와주시는데 이런 기술 변화의 수용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현장의 좀 이야기들을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간단한 소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영리 IT 지원센터의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조직은 제가 만든 조직은 아니고요. 반대로 저희는 비영리,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 갖고 활동하는 뭐 비영리 단체나 사회복지기관들, 뭐 사회적 기업들 이런 조직들이 공익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 열심히 하시는데 요즘에 우리 사회들은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고, 근데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뭐 인프라도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런 공익 활동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한 이런 목적 의식, 그런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10년 전에 학계에 계신 분들, 또 사회적 기업가 분들, 또 비영리 영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등등등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사단 법인으로 설립이 돼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이용하고 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글로벌 비영리 지원 IT 플랫폼인 테코스 글로벌의 국내 서비스인 테코스 코리아를 201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그런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들을 그런 기반으로 해오고 있고, 아울러서 노후화된 IT 자산들을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저희와 이제 창립 때부터 협력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리맨과 함께 그것을 이제 자원을 저희 말로는 복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친환경적인 공정을 통해서 복원을 해서 다시 그거를 이제 공익활동 조직들에게 업무용 뭐 PC나 노트북으로 제공해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리플러스라고 하는 디지털 현문 기부 플랫폼으로 좀 확대를 시켜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는 너무 디지털의 영역들이 다양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차에 또 팬데믹이 또 갑자기 도래하게 되어서 특히 그 상황에서 공익 조직들, 비영리 조직들이 비대면 환경들이나 또 갑자기 변화한 환경들에 대응하기 좀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재단이나 하나국민나눔재단 그리고 한국여성재단 등과 같은 조직들과 같이 저희가 좀 종합적인 형태의 지원을 IT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구매하는 것을 어떤 것부터 구매하는 것이 소위 말해 견적자들의 일들까지 제가 막 짜드리는 일을 하나하나 봐드리면서 그런 활동까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전개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현장 조직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보게 되는데요. 어떤 조직들은 또 되게 막 이미 클라우드 막 기술들, 막 AWS 같은 그런 클라우드를 활용해 갖고 앱도 만드시고 막 잘 활용하는 조직들이 계신 반면에 어떤 조직들은 이제 예전의 방식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다 넣어놓고 사무실 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운영하시는 방법으로 여전히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컴퓨터를 켜야만 그 자료에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되게 리스크한 방법이거든요. 요즘에 특히나 비영리 조직들 대상으로 랜섬웨어 이슈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그런 리포트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한 컴퓨터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제 조직에서 쌓아온 모든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초기 조직들 대상으로 좀 어떤 식으로 많이 사례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같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자료를 그러니까 쌓았던 자료들을 다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저희 지원 사업하면서 많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사례가 하나 있었냐면 이제 경기도 그 금천구에 있는 한 여성 단체셨는데 제가 이제 자문을 드리면서 처음에는 좀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오히려 노트북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한 게 좋아졌고 거기서 이제 자료를 이제 깔끔하게 다 옮기셨는데 딱 한 달이 안 돼서 랜섬에 걸리신 거예요. 랜섬에 걸리니까 당연히 컴퓨터에 있던 자료들은 날릴 수밖에 없었지만 거의 20년 동안 쌓아온 그 조직의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고스란히 다시 복원할 수 있었던 그래서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이건 좀 우리가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그런 심리적 허들을 갖고 계시지만 사실은 다양화된 것만큼 그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난이도는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수용성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한다면 이전보다 또 많은 부분에서 변화할 수 있고 또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의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료 정말 제안서 10장 또 갑자기 날아가면 갑자기 멘탈이 탈탈 털리는데 20년 자료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보통은 기존에는 개인 PC에 개인 하드의 파일을 저장해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내 하드에 있는 파일을 상대방한테 전달해주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전달해주고 또 잘못 메일을 보냈는데 첨부합니다 했는데 첨부를 안 하고 보냈어요. 깜빡하고. 그럼 다시 또 첨부해서 보내줘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가 흔히 겪는 일이었는데 클라우드는 외부의 어떤 보안 서버에다가 파일을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만 연결되면은 누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서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서버의 장점은 누가 언제 무엇을 수정하는 것까지 다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언제나 백업을 돌릴 수 있어요. 백업도 가능하고 자료가 지워지더라도 다시 다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소개와 사례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임팩트 얼라이언스도 얼마 전에 이제 이사회가 있었는데 그런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외국어를 영어를 다들 이제 처음 배우실 때 요즘은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처음 배웠었는데 어쨌든 영어를 가르칠 때 외국어를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언어를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고 상대방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신뢰된 결과들을 만들어낼까가 이제 언어적인 관점인데, 이 디지털도 언어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처럼 뭐 어떤 뭐 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언어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을 보통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그린 리터러시, 그러니까 환경, 탄소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면은 더 좋고 더 플러스, 더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안 하면 마이너스인 시대가 됐다는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한 126개 다양한 조직들이, 비영리 조직,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인데, 임팩트 어라이언스 차원에서도 계속 이런 걸 제공하면서 생태적인 수준을 좀 높여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나눴던 게 생각이 나서 두 분 이야기 또 들으니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사전에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진짜 한 4시간 넘게 얘기를 나눠서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가 12시인가 새벽 1시가 됐었었는데, 그때 가장 이제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세대에 대한 얘기였어요. 기술을 그럼 조직에 누가 먼저 수용할 것인가와 관련 연결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데이터가 이제 최근에 아주 핫한 모임을 하나를 이제 하셨죠, 그죠? 네.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고 계신 주니어 분들을 모아서 이제 IT 좀 더 특정하면 이제 업무 자동화 관련된 커뮤니티 기반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주 정말 핫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익 분야의 다양한 주니어 분들을 이제 만나보면서 어떤 부분을 느꼈을지 같이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디지털 전환 관련하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어떤 대립구도로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이 많은 오해긴 한데, 기술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인 것은 주로 젊은 세대나 주니어의 역할인가, 아니면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누실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 이제 누구나 데이터에서는 그 업무 자동화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문화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 자동화라는 게 결국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그 기계한테 맡기겠다,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저희도 이제 교육을 많이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 수료증을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워드나 한글을 열어서 뭐 이름, 소속을 입력하고 직인 파일 붙여가지고 이제 메일 PDF로 해서 메일로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내부에서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하면 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쫙 처리되는,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하나의 자동화가 저희가 이제 설립 6년이 됐는데 6년 동안 하나씩 해놓다 보니까 100개가 지금 쌓여서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월 5,000건의 일을 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누군가 사람이 했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사람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업무 효능감이 올라가는 거고,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효능감이 이제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방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직에도 너무 유용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럼 이걸 좀 쉐어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비영리 분들 대상으로 이걸 쉐어링하는 스터디 모임을 모집을 했는데 3일 만에 80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이게 니즈가 많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근데 이제 80분이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년 차 이하 주니어 30분을 모시고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전히 비영리에서 어떤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왜냐면은 사실 이제 뭐 코딩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스터디 한 중간쯤 됐을 때는 이미 각자 조직에 돌아가셔가지고
적용해 오신 사례를 이제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니어분들의 다양한 조직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조직은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적용해갖고 그걸 바꿨다고 하시고, 어떤 조직은 그게 안 되고, 이런 차이가 뭘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할 때 위에 이제 리더십에서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기회를 주고 해보자고 하고 이제 응원을 해주냐,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게 빨리 변화가 되는 조직이 조금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은 빨리 되고 아닌 조직은 잘 안 되고 이럴 것이다라는 가설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꼭 그렇진 않거든요. 맞아요. 젊다 그래서 다 변화에 빠른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아니고, 누군가가 이거를 하자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수용성 있는 그런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거기서 결국에는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굉장히 뭐 특이한 신박한 이런 기술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건 별로 실무에서 도움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조직에서 이미 생산성이 검증된 기술들이 너무 많거든요. 도구들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가 검토하진 않아도 검토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분위기가 되면 훨씬 좋지, 우리가 가능성이 많이 맞아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조직이 디지털 수용이나 새로운 기술을 수용한다는 건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변화도 굉장히 수용적이고 도전적으로 다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인데, 되게 이게 어렵고 이렇게 뭔가 워크숍을 막 여러 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담당자 한 명이 적용해서 변화하고 성과 낸 사례를 공유하는, 자기 동료들에게 그 정도의 자리만 계속 정기적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듣는 것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게 이제 조직 혼자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이제 응원을 못 받으니까 이제 이걸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교류하고 으쌰으쌰하고 우리가 맞아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참 잘했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펀딩도 많이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훈님은 이런 세대,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런 변화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자꾸 세대 교체의 프레임으로 보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다양성의 개념으로 좀 전환을 해서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각자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교체라고 얘기하는 순간 각자의 자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훈님 또 다양한 조직들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로 많이 활동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이제 설득도 하고 이런 작업들 많이 하는 것들이, 요즘에 아까 저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업무 협업 도구 도입하고 클라우드 전환하고 좀 더 효율성 높이는 활동들을 하시라, 이런 이제 하면, 그러니까 초기에는 약간 기술 중심적인 거를 매몰되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게 제일 최고의 도구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검증된 도구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단체 조직에 더 핏이 맞는 것이 있을 뿐인 건데, 사실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체에서 조직 간 같이 일을 하는 구성원들이 같이 논의하고 또 같은 방향성 설정하고 이런 작업 논의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기술만 도입하고 먼저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도입은 하고 했는데 정작 효과를 잘 못 보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2020년 말에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오프라인 교육들을 다 취소하게 돼서 너무 아쉬워서 2020년 말에
비영리 단체 온라인 협업 도구 관련된 세미나를 한번 열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잘 활용하시는 단체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줌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자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신청해 주셨고 또 발표 준비해 주신 분들이 다 하고 싶은 말씀 많으셨나 봐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사례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진행하다 보면 오늘 진행해 주시지만 원래 시간이 넘어가면 잘라야 되는데 제가 안 잘랐어요.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석해 주신 분들도 다 끝까지 들으셔서 원래 2시간짜리가 3시간 반까지 갔어요. 근데 5개 단체 발표해 주신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조직에서 그것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같이 논의해서 합의를 할 것인가,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런 것 할 때는 확실히 어떤 분이 조금 주도적으로 소위 말해서 총대 맨다 그러죠. 맞아요. 자꾸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그걸 다 따라가는 조직 사람들이 있는 거고 조직이 리더가 그 역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 하시는 분한테 분명한 권한임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그런 조직들이 잘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오늘 저 준비하는 과정, 아까 밖에서 준비할 저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 뵀었는데 아마 자리에 앉아 계실 건데 우리 인하포 복지관의 황은기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회복지관 내에서는 아주 선도적인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샤라웃 곳인데 해주시는 건가요? 거기도 보면은 그 과장님이 열심히 정말 스마트하게 준비하시면 관장님께서 열심히 지원해주시고 또 권한임 해주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좋은 사례가 만들어졌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잘 되는 조직들은 이제 어떤 세대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좀 아웃풋이 좀 결정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샤라웃 해주셨으니까 저도 최근에 만나는 조직 중에 와이퍼스라는 비영리 조직이 있는데 굉장히 디지털 전환 훌륭하고 너무 기대되는 조직입니다. 샤라웃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연결이 됐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아까는 세대 교체냐, 세대 다양성이냐 이런 관점으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개인의 리터러시, 개인의 역량으로 봐야 되냐 이 변화라는 것이 아니면 조직의 거버넌스, 리더십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봐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를 나눌수록 이게 단순히 기술 도입이라는 게 뭔가 기능을 탑재한다라는 것보다는 그것뿐만을 넘어서서 어떤 일하는 방식과 대화하는 방식에 대한 전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근데 주로 이제 교육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만큼 뒤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도 똑같이 사실은 중요하고 같은 역할이 되는 건데 같은 역할을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이제 많은 사례 보시면서 특히 비영리 조직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과 리더십의 역할 중에 좀 어느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얘기도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자유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냐 아니면 뭐 리더십 내지는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은 사실 이제 조직의 역할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제 사실 질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각자 이제 나름대로 그 역량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되겠지만 거기에만 맡기면 이제 야생인 것이니까 그 조직적으로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거버넌스 영역에서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자면 쉽게는 그 우리가 이제 이사회나 뭐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어떤 뭐 자문 그룹 우리 그 조직에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 중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좀 배정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게 실제로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을 보면 거기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 실무자들이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도 사실은 그게 이제 의사결정 단위에서 수용이 안 돼 버리면 또는 다른 의견이 나와 버리면은 이제 금방 이제 잘리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직적 차원에서 리더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면은 우선 어떤 의사결정 단위에 있는 그 그룹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을 좀 이제 배정하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그냥 개인이 뭐 교육비로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교육 받는 게 아니고 좀 더 이제 조직적 관점에서 관리의 영역으로 좀 놓으면 좋겠다.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상반기에 워크숍, 내부 워크숍을 한번 한다라고 할 때도 그런데 배치하는 교육에도 기술과 관련된, 디지털과 관련된 꼭지를 좀 배정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좀 조직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실행해 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버넌스, 리더십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모든 부분을 디지털 전환을 한 번에 할 수는 이제 없잖아요. 기술도 모든 기술을 다 도입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집 근처를 다닐 경차가 필요한데 페라리 엔진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내가 멀리 가거나 속도를 내야 될 게 있을 때 더 좋은 엔진을 쓰듯이 기술 도입도 이제 그런 식으로 로드맵적으로, 통합적인 것보다 로드맵적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같이 하는 임원 팀원들 중에 가장 단순 반복적이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업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그럼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기술 전환, 디지털 도입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쪽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3년이 쌓이니까 이제 완전 스마트 워크가 돼서 뭐 사무실에 없어도 서로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논의가 되는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지우님도 혹시 뭐 관련해서 좋은 어떤 거버넌스나 이렇게 조직의 방향이, 리더십이 되게 좀 좋은 역할을 했던 사례들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맞아. 윈도우 97을 쓰고 있는 곳도 보셨다고. 그런 조직은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면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큰 게 아닙니다.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많이 그렇겠지만 그렇게 쓰시면 아닌 것도 있으니까, 좀 오래된 컴퓨터에 보면 여전히 SSD 같은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 쓰시는 경우들이, 하다못해 하드디스크를 SSD로 전환하고 마이그레이션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 어려울. 자료를 옮기는 게 마이그레이션, 그대로 이렇게 갖다 복사하는 거를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어렵지 않은데 잘 모르시니까 이제 모르시는데, 어쨌든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하고 메모리도 조금만 늘려주는 것만 해도 업무 환경이 되게 쾌적해지는데, 제가 가끔 이제 현장 가서 안타까운 거, 그냥 그걸 되게 감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아까 97도 말씀하신 게 제가 인내가 우리의 장점이죠. 네, 그러니까 꼭 그게 돈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어떤 약간 그런 태도를,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시냐면, 후원회원들이 주시는 이런 돈들은 우리가 활동하는 뭐 대상자들 위해 써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게 되어야 그런 활동도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오히려 막 이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컴퓨터를 한 대를 6명이 나눠 쓰더라도,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 지금 진짜 사례입니다. 오늘 저희 사례 위주로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97은 제가 5년 전이었는데 전라도 어디 지역에 제가 출장 갈 적 갔었는데, 갔더니 컴퓨터를 이제 윈도우 XP 이전 버전 97이었죠. 네, 그걸 키시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태우시고 2017년에요. 네. 네, 커피 한 잔 먹으시고 오시더니 이제 아직도 안 켜졌네 이러시더니, 근데 그 시간을 너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불편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바뀌면은 교육같이 크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현장에서 보면 좀 아쉽고 좀 빨리 바꿔야겠다라는 현장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까 뭐 거버넌스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팬데믹 기간에 아름다운 재단하고 한국여성재단하고 이제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실행하게 됐었는데, 원래 그런 사업 하면은 뭐 구매할 수 있는 돈만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앞뒤로 어떤 거 한번 붙여봤었냐면, 돈을 지원해 드리는데 이거를 그 단체의 니즈에 맞는 장비는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가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카메라가 필요한데 이게 정말 전문가용 카메라가 필요한 건지, 액션캠 같은 게 필요한 건지, 이게 다 모르셔서 그런 거에 대한 상담하고 짜드리는 컨설팅을 한번 앞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한번 어떤 니즈들이 있는지를 한번 싹
들어본 후에 거기에 맞는 전문가분들을 한번 매칭해서 현장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들을 해드렸었어요. 아까 자유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거버넌스에서 전문가분 매칭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뭐 지원금으로 좋은 걸 새로운 장비를 사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이후에 와서 앞뒤로 와서 이렇게 우리 일천 들여다 봐주고 상담해줬던 것들이 너무 도움이 됐더라. 이런 피드백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름다운 재단하고 올해도 진행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부터는 그거를 확장해서 실험을 해본 다음에 그게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리더십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 고려해서 이제 그런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거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확장을 안 하면 안 되게 아예 여기서 못을 박아 버리시는. 네, 농담이고요. 네, 하여튼 저희가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아이패드로 진행을 하지만 이 건전지로 돌아가는 아날로그 타이머도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기술 도읍이라는 게 바로 이 상징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점, 아날로그로 우리 조직의 강점을 할 수 있는 곳은 그쪽을 더 역량을 축적해 가는 거고요. 디지털로 전환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강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을 더 축적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거버넌스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부터 먼저 디지털 전환을 해나가자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 출발점만 딱 찍어줘도 사실은 이미 우리 직원들을, 우리 비영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안 꺾을까를 고민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목표를 거버넌스에서 찍어주는 것보다 첫 번째 점을 찍어주는 게 거버넌스가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빠르게 한번 마무리를 좀 해나가 보는데, 요번 질문은 1분 내로 답해 주세요. 네, 1분 내로 답해 주셔야 돼요. 참여자분들 질문에 상당수 많았었는데, 비영리 조직이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주요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에 제가 비영리 생태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건 비영리 조직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레거시를 가진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출발선을 여기에서 두고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주요 장애물, 특히 우리 섹터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1분 내외로, 굳이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하면 30초씩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훈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그럼 이번에는. 네, 근데 종님 벌써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나서 어떤 게 내가 부족한 걸 한번 체험해보면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별게 아닌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막연한 이제 두려움, 자신감, 결여 이런 것들 때문에 해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정말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교육 같은 거 가면은 이제 뭐 교육 전문적인 내용도 20초 남았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막 분야별로 쫙 나열해드려서 설명해드리는 게 훨씬 더 많은데, 해보시고 나면 별거 아니네 하고 조금씩 자신 가지신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자신감에 좀 부족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다. 자신감을 좀 더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중꺾만. 네, 중꺾만 얘기해 주셨고요. 네. 자유님은 혹시 1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직의 의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예산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산이 내년 예산이 이제 세워야 되는데, 내년 예산 짜시면서 우리 조직의 디지털 예산이 얼마나 되냐, 그걸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비디지털 예산과 디지털 예산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비디지털 예산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 예산으로 좀 더 바꿀까? 소식지를 발행하는 오프라인으로 찍어내는 것도 물론 안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일부를 좀 온라인 콘텐츠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예산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이 없으면 결국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결정 단위에서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데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어떤 운영위원회 같은 등등의 그런 그룹에 저는 맞아요. 기술 이해도가 기술의 전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런 쪽에 조금 더 밝으신 분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실제로 저희 그 아시아 태평양 그 NGO 디지털 역량 보고서 보면은 한국 NGO 같은 경우는 아시아 평균이 3.4%를 디지털 전환에 쓰거든요. 예산이 디지털 전환에 한국은 1.7%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산만 조금만 더 늘려도 이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도 이런 자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에 쓰는 시간 자체가 너무 적어요. 예, 그 시간을 어떻게 좀 늘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로 좀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최근에 그 AVPN이라고 아시아 지역 최대 임팩트 투자랑 사회혁신 기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AVPN에서 지난 기간 동안 계속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사회 문제 해결한 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 글로벌 전체 한국도 동일하게 한 5년 정도 제가 말이 좀 빨라지죠. 마침 시간이 끝나가서 한 5년 정도 하니까 어떤 부분의 임팩트 투자로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게 효과적이고 어떤 사회 문제는 투자 방법을 썼을 때 오히려 더 저해한다라는 게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비영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필란트로피 펀드라는 주제로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특히 코로나랑 팬데믹을 겪으니까 고립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 고립이 생기는데 그 투자를 통해서 만드는 프로덕트는요. 검증이 되고 완성도를 높여서 문제 현장에 닿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디벨로퍼하는 발전시키는데 완성도를 높이는데 근데 비영리는 고립됐어? 바로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바로 갈 수 있어요. 이거를 긴급구의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비영리만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AVPN도 이런 비영리 조직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금융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독거 어르신 이슈가 있어요. 고립된 어르신이 있는데 음성이나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해서 이 분들의 그거를 상태를 체크하는 기술이 완성도가 높여지기까지는 복지기관에서 매일 찾아가야 되고 그 우유를 2개씩 놔서 줄어드는지 안 들었는지로 확인하는 비영리 조직 같은 쪽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힘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오늘 주제 세션이 기술 변화와 비영리의 가치 변화인데 저희는 우리가 관점을 살짝 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그 방향을 좀 안으로 좀 돌려서 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을 통해서 동료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업무 시간을.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긴급구의 라스트 마일. 우리가 일하는 이후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술을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릴 텐데요. 이건 1분 30초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기술 변화 속에서도 내가 비영리 생태계에서 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나 데이터나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여기 함께 있는 비영리 생태계 동료들에게 실제로 어떤 돌파구와 용기를 주고 싶은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준비되신 분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지훈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비영리에서 일하는 이유 좀 질문 고민을 해봤는데 현실적인 이유는 제 인감 도장이 저희 경영팀장님이 갖고 계셔가지고 도망을 못 갑니다. 절대 어디 가면 안 된다고. 인감 도장. 예, 이사 들어가면서 인감 도장을 맡겨놨고요. 어쨌든 그러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저는 되게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저는 재밌습니다. 예, 알아보고 지원하고 또 만나서 우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만나는 분들이 저는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요. 많이 그 과정에서 또 제가 많이 배우는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미션 되게 이렇게 10초 남았습니다. 지원하는 일과도 잘 맞아 떨어져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서 한다. 재밌어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도 이제 비영리가 좋아서 비영리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저는 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는 이 공동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다들 느끼는 것이 근속이 안 되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유입이 없다 이렇게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근속이 없고 유입이 없으면 소멸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비영리 오는 사람은 명백히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뭔가 다른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자아 실현이 됐든 보람이 됐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성장이 됐든 근데 그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결국엔 저는 조직 문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 조직 문화를 기술을 활용해서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구나 에디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고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같이 좀 고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조직, 생각만 해도 굉장히 두근거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북극성은 어디에서 길을 잃든 북극성을 보면은 길을 찾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길을 잃은 사람들 길을 찾게 해주는 북극성을 만드는 우리들이 이전에는 아날로그 나침판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경험을 활용해서 찾았다면 이제 GPS로 사람들이 북극성을 찾게 해주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저희 얘기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 비영리에서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세션 일 요즘 어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뵙겠습니다.